네,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난초 배양하시는 분들 정말 관리하기 힘든 계절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초보자들 벌브 썩음 현상 많이 오시죠. 특히 밑둥치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벌브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서 신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신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흔히 알기 쉽게 밑둥치기라고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썩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예 그냥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크면 아까워서 못 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놔두다 보면 여기서 이제 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프에서 썩어가요. 곰팡이균들이 침범을 하고 냄새도 고약하게 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전혀 예방이 안 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분이 이렇게 있으면 벌브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심어야 좀 탈이 없어요. 벌브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난초가 이렇게 있고요. 화장토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거죠. 수북하게. 이 더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는 저는 이렇게도 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벌브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화장토를. 그러면 이 벌브 썩음 현상이 좀 덜해요. 덜한데 공기가 잘 통하니까요. 아무튼 벌브는 최대한 이 깊이 이렇게 심지 마라. 이렇게 심으면은 혹시나 밑둥치기로 나온 그 신화 자체는 썩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을 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비 관리에 대해서 참,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되게 감탄을 해요. 감탄하는 게, 난초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정말 너무 강하셔서 그냥 자기가 그 배양 노하우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노력이며 이런 것들 보고 정말 저는 감탄을 하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첨언을 좀 제가 하고 싶어요. 첨언. 아마 그런 분들도 제 유튜브를 가끔씩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초를 키울 때 이학도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라닌이 돼야 돼요. 에라닌. 이 에라닌하고 이학도, 이 농업인하고는 조금 다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학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학도. 그냥 오퍼레이터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죠. 난초에 대한 배양 지식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습득을 하셨으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는 뭐 굳이 에라닌이 저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시니까 나중에는 이해하는데 벅차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 딱 숙지하지도 못하겠고,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쉽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유능한 강사예요.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막 전문적 용어 섞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강의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강의 다 듣고 남는 게 없어져요. 오히려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얘기를 막 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일반 강의도 이런데 난초 같은 경우 너무 막 전문적 용어를 쓰고 약해 성분에서부터 뭐 유전적 성분, 병의 종류의 뭐 구체적인 막 의학적 지식까지 막 첨부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면 속된 말로 힘들어서 나는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냥 하다못해 예전에 조상들이 난과 관련돼서 한 여러 가지 격언 중에 난초는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좀 게으르게 물도 한 이틀에 한 번 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3, 4일에 한 번씩 주고, 비료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주고, 이렇게 좀 게을르게 해야 난초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막 부지런하게 난초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땅을 파보고 신화가 자라니 꽃다가 자라니 이렇게 하면 쉽게 지치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재미고 애완식물로서 반려식물로서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초심자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면 좀 이게 탁 지치지 않습니까? 뭐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보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 유튜브는 말이죠. 유튜브는 흔히들 유튜브 방송하는데 유튜브는 방송이 아닙니다. SNS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SNS적인 성격이 더 강해요. 소셜미디어. 개인과 구독자라는 개인 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고, 제가 말은 여기서 뭐 강의 하지만 사실은 난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강의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경험담을 제 스스로 막 얘기하면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수용하시고 일부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시비를 할 때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겨울이죠. 겨울잠 자니까 시비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시사철 시비는 줘야 한다. 네. 겨울잠을 자더라도 난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죠. 자연에 돌아갔을 때 부엽토에 쌓여있는 난들, 겨울 내내 이 부엽토에 쌓여 있잖아요. 뿌리는 비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 부엽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마른 땅으로 옮겨도 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게 주냐 적게 주냐의 차이로 가지고 좀 차별을 두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만은, 아예 안 준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줘왔고, 4계절 내내 줘왔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35년 동안. 제가 이제 왜 오늘 이게 난담을 하려고 출연 강좌를 열었냐면은, 저도 이제 심심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자요. 난과 관련된 출란 이렇게 검색해서 쫙 뜨면 보고 자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좀 눈에 띄어서 한 2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난담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이 산채하는 장면들을 막 보여주고, 산에서 뭐 중투를 발견했니, 단엽을 발견했니 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산에 이렇게 자주 갑니다만은, 야, 어떻게 산에 매주 이렇게 올리시던데, 갈 때마다 중투를 캐고, 갈 때마다 단엽을 캐고, 갈 때마다 설을 캐는지, 참 부러움의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 중에서 한 80% 정도 이상은 발견만 했지 캐는 장면을 안 보여줘요. 뿌리를 안 보여줘요. 뿌리를.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발견했으면 캐야죠. 캐서 뿌리를 보여줘야죠. 어떤 분들 뿌리 보여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설사 뭐 그것을 한 몇 달 전에 심어놨거나 작년에 심어놨다 하더라도 뿌리를 보면 대충 짐작이 와요. 에란인들은 아, 이거 심어놓은 거네, 아니면 산에서 자란 거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에란인들이라면 그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 캐가서 뿌리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뿌리를 안 보여줘요. 혹시나 그렇게 해서 뿌리도 보이지 않는 산에서 이걸 뭐 서반단엽이나 중투를 캤다 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저는 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감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산채 뿌리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안타까운 사연은 이 난초를 보고 이 색반이 들었니, 기대가 되니, 어쩌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 중에서 두화변, 서성, 서반도 아니에요. 서성, 단엽변,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게 단엽변, 뭐 단엽이면 단엽이고 잎변이 잎변이지, 이제는 단엽변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끼, 산반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홍화가 기대된다, 뭐 이런, 하여튼 뭐 전부 다 홍화 같은 거는 요즘에 뭐 기대할 필요도 없겠죠. 기대해보면 이제는 뭐 두화 정도나 기대해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홍화 기대된다 그러면 요즘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너무 흔한 세상이라서.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내 동영상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그냥 조금만 참으시지. 참아서 꽃을 보면 되잖아요. 꽃을 보면 되는데 그 꽃 보기 전에 그거를 무슨 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점쟁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점쟁이. 예. 이 에란 생활을 오래 하면 점쟁이가 되는 겁니까? 이걸 탁 보면 이거 두화다, 탁 보면 이거 홍화네, 그리고 뭐 산반 중투 보면 이건 복색 잎이네, 이거 꼭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이게 100% 다 맞아요? 잘 맞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대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만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한테 알릴 때 두화변이, 두화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니, 두화 피면 두화가 폈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기대가 된다 그러고 판매를 하니까, 그리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뭐 이거는 분명히 뭐 복색이 기대가 된다고 막 자꾸 그러면서 뭐 맞추려고, 점쟁이가 점을 봐서 미래를 예측하듯이 그 예측을 맞추려고 막 노력하시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간에, 즉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제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또 어떤 동영상은 이런 동영상도 봤어요. 일본 난인지 우리 난인지 배양 난인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막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일본 난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닐까요? 배양 아닐까요?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고민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명한 명명품, 이런 것들은 저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뭐 질부금 금방 알죠. 근데 서반이나 뭐 이렇게 반이 피면서 꽃도 보지 않은 것을 일본 난이니 뭐니 그리고 명명되지 않은 명명된 것도 다 100% 다 그 일본에서 명명된 게 예를 들어서 500종류다. 500종류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있다가 이거 일본 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장담해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일본 난일까? 한국 난일까? 배양 난일까?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이거 중국 난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라. 그냥 눈으로 봐서 유명한 명명품은 일본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명명된 거예요. 그리고 명명되지 않은 아리까리한 난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놔도 본인도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놔도 누구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일본나 한국나 중국나 구분하는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나 통틀어서 한국은 아니고 통틀어서 중국은 아니고 통틀어서 일본은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제 강의 시간에 수차례 이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늘상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동영상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셔서 아직도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시고 막 두려워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정말 이게 짜증나는 거죠. 에란인으로서 정말 짜증나는 건데 1억 난초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판매를 하시고 또 구매하신 분을 소개하고 하시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이 출라는 말이죠. 출라는 투기가 아닙니다. 투기가 돼서는 안 돼요. 투기로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고 있는 것도 아는데 에란인들 중에서 거의 한 80%, 70%는 이 투기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적당하게 좀 싸게 사서 키우고 적당한 가격에 팔고 종자를 남겨뒀다가 다음에 또 배양되면 또 팔고 이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70에서 80%고요. 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 부자. 뭐 애써서 월급 타시는 분들이 1억짜리 난초 그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삽니까? 부동산 부자들이 사겠죠. 뭐 빌딩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월마다 뭐 몇 억씩 그냥 임대료가 톡톡 들어오면은 이거 하나 사도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사겠죠. 돈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 고가의 난초가 똥값으로 무너지는 예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바보라서 살까요? 저도 아는데 저도 1억짜리 난초를 못 사봤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단기간에 똥값 되기 전에 자기도 한탕 하고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자꾸 조장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조장. 1억짜리 난초니 이거를 배양하면은 두 촉이 됐으면은 최소 5천만 원에 팔아도 50% 이율이 생기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서 난초를 투기의 장으로 몰고 가시는 분들은 에란인들이 동조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독을 끊고 아예 동조를 안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자꾸 동조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구독자가 더 많이 느나 보다 해가지고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저도 난초 35년을 했는데 이 난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고쳐야 될 점을 많이 제안도 하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는 난개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이 구습, 안 좋은 관습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반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중히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난초를 투기를 조장하지 마라. 투기를 조장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마 유튜버 중에서 저같이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투기를 계속 조장하면은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갖다 대고 직격탄도 날릴 각오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무튼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 가격은 사실상 없다 그랬어요. 본인이 애지중지하면 나 이거 30만 원 팔긴 너무 아까운데 40만 원? 40만 원 정도는 안 아까운 것 같아. 그러면 40만 원으로 자기가 판매하는 거고 사시는 분이 40만 원 갖고 내가 못 사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면
거래가 안 돼서 그럼 30만 원에 드릴게요. 그럼 30만 원에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게 거래예요. 난초는 가격이 없어요. 이거는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난초가 산소 캐온 거는 원가가 제로잖아요. 이거 기름값밖에 더 들어갔으니까 점심값하고 자기 일당하고. 근데 이게 뭐 1,00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희소가치성이고 그냥 미술품의 어떤 작품 감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희소성. 시중에 잘 없다 이거. 좀 배양했다가 팔면 돈이 되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희소성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초 가격을 가지고 이게 비싸다 싸다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되고 저분은 저게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셔야 안 아까운 분이구나. 근데 나는 못 사네. 이런 정도에서 끝나야지. 왜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1억이다. 1억. 이거는 정도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쟤는. 그림도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하면 그거는 예술적 가치를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투기로 가는 거예요. 투자라고 합시다. 뭐 쉽게 투자로 가는 거예요. 투자. 그렇게 해도 나중에 되팔 때 내가 10억에 샀으면 10억은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림도 못 사요. 그렇게 몇십억씩. 이거는 1억을 난초를 샀다는 것은 투자판, 투기판 일로 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비판한 게 정도가 너무 넘어갔다. 정도가 너무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출란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게 받고 비싸지게 형성이 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정도가 넘어서 투기판으로 가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뭐 처음에 나올 때 100원이었는데 이게 쫙 올라가서 1억이 됐다. 그 위험 신호가 팍 오잖아요. 이거 위험 신호가. 어느 정도 적당해야죠. 적당. 지금 금값 10g 한돈에 얼마입니까? 한돈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100만 원 한다. 뭐 여기서 110만 원 갔다. 아니 뭐 떨어져서 95만 원 갔다. 90만 원 갔다. 80만 원 갔다. 다시 또 100만 원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돼. 이게 갑자기 1000만 원이 갔다. 아니면 뭐 제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의 세계로 간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너무 고가의 난을 구매하시는 분들하면 제가 좀 말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분들 알지도 못하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제 동영상을 좀 지나가다가 혹시 보시면 사지 마라. 왜냐하면 1억짜리 난초 똥값 되는데 10년에서 15년이면 족하다. 이 거짓말 같죠? 지금 억대 가는 난초 15년 후에 다시 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얼마 돼 있나?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안에 빨리 쇼부를 보셔야 돼요. 사신 분들은. 15년 안에 본전 뽑고 나가시든지. 누가 상투를 잡을까요? 상투는 누가 잡을까요? 아마 요거 처분하려고 막 애쓰시면 뭔가 하나가 또 거물급이 나타나서 또 억대 난초를 또 유지할 겁니다. 이래야 이게 자꾸 굴러가니까. 그래서 난초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 개인적인 SN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들 제 이 출란 강좌 시간을 제가 이제 저희 출란 교실 있지 않습니까? 출란 교실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여기 이제 출란교실 마크가 있고 이거 출란교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마크를 딱 누르면 출란교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메인 페이지로 여기 간판이 이렇게 있죠. 출란교실이라고 교실 이렇게 있고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제가 재생 목록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출란 강좌는 출란 강좌만 모아놨고 직거래 장터면 장터 그 판매하는 납만 모아놨고. 뭐 산채는 산채 출란만 모아놨고 배양육은 조직배양만 모아놨어요. 모아놨으니까 이 출란 강좌를 좀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쭉 봐오시면은 제가 이게 중간부터 툭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가 안 가시고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은 앞서부터 이렇게 쭉 봐오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출란 교실에서 판매하려고 내놨는데 판매가 안 된 난들이 있어요. 재고로. 일명 재고죠. 이런 난들은 제가 키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직거래 장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렇게 고스란히. 예, 그러니까 어떤 난들을 팔았는데 어떤 난이 안 팔렸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꼭 사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이 정도 난초를 이렇게 내놨더니 안 팔렸네. 이런 것도 한번 경험 삼아 좀 보시고. 그래서 하시는데 제가 그 출란 강좌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신 게 뭐냐면 진정한 애란인이 아니라 애란 생활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원래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은 드리는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봐도 그냥 귀로 흘려듣고 에이 뭐 그냥 좋은 얘기네 뭐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강좌를 다음 편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란인이십니까? 난을 키운다는 것을 어떻게 어떤 걸 난을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